지금부터 저번 엊그제 쳤던 6월 모의평가 화학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만 추려가지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원을 선택하는 사람만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전반적으로 이번엔 6월 모의평가는 앞에 문제들은 대부분 다 좀 쉬웠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좀 어려운 문제들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들만 지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7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 하나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제 DNA를 구성하는 염기들 중에는 A, C, G, T에 있는데 어떤 건지는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그냥 A, C, G, T 중에 염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럼 염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염기성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생물 시간에 잘 배웠겠지만 여기에 수소이온을 낼 수 있는 카르복시기와 암모니아처럼 염기성 작용을 할 수 있는 NH2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양쪽 다 있는 게 아미노산인 거죠. 그럼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한, 세 학자가 얘기한 것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죠.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수용액에서 H+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염기라고 하는 것은 아레니우스는 똑같이 수용액에서 OH-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아레니우스는 염기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브랜세드 로울이라는 사람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만 수용액에서만 한정되게 정의를 한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조건에서 산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기를, 그것이 수용액이든 뭐 기체 상태든 고체 상태든 상관없이 H+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산으로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염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H+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보았죠. 브랜세드 로울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레니우스라든지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 염기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H+도 아니고 비공유 전자쌍을 초점을 둬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산으로 정의했고요. 염기는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물질을, 죄송합니다. 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로 보았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NH3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염기로 보는 거예요. NH3가 수용액 상태로 되었다면 OH-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염기로 보는 거고요. 브랜세드 로울리에서 NH3가 여기서는 왜 염기냐면 물로부터 H+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를 받아서 NH4+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기고, 상대적으로 이 H+를 NH3한테 준 H2O는 산이 되는 거죠.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으로 되는 거죠. H+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H3가 염기인 이유가 루이스로 설명을 해본다면, 루이스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으면 염기로 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NH3가 비공유 전자쌍을 줬냐면, 여기 물에 있는 H+에 아무것도 전자가 없죠. 그러면 얘는 자기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얘한테 줌으로 해서 배위 결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러면서 전체가 플러스를 띠는 NH4+가 되는 배위 결합을 함으로써 비공유 전자쌍을 줌으로써 얘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을 하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물에 있는 얘가 H+가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루이스 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가는 산성 용액에서, 산성 용액이라 하면 이 수용액이 다 H+가 많이 들어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액에서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구니 전자쌍이 용액 속에 있는 H 플러스한테 비구니 전자쌍을 줌으로 해서 NH3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이스 염기로 맞죠. 왜냐면 루이스 염기는 비구니 전자쌍을 줄 수 있으면 루이스 염기로 받기 때문에 따라서 맞습니다. 나는 물에서 아레니우스 염기로 작용한다 입니다. 자, 아레니우스 염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OH-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서 OH가 있어서 OH-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착각하는데 아니죠. 얘는 여기서 H+를 낼 수 있죠. OH-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산으로 작용한다가 맞는 거죠. 틀렸죠. 가와 나는 염산에서 각각 브랜드헤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염산은 HCl이에요. 얘는 물 속에서 H+와 Cl-로 될 수 있고 이 H+를 얘 같은 경우에는 H+를 받아서 비구니 전자쌍을 얘한테 줘가지고 받아서 NH3 플러스가 되어서 될 수 있죠. 그럼 염기가 맞죠. 얘가 H+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염산에 있는 H+를 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헤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하죠. 브랜드헤드 로우리의 염기는 H+를 받을 수 있으면 염기로 작용하죠. 마찬가지로 나도 여기 이 부분이 HCl로부터 생긴 H+가 여기로 가기 때문에 얘가 H+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한다는 게 맞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요구에 의해서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은 용광로에서 산화철을 철로 재련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 이런 반응들은 나오면 항상 적어보면 되는 거죠. 적어보겠습니다. 옆에서. 자, 탄소, 요 코크스가 탄소로 되어 있죠. 덩어리. 산소가 반응하면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화학 반응식을 맞춰보면 여기가 2, 여기가 2가 돼야 맞겠죠. 네. 그럼 개수가 맞죠. 반응 전후로. 그렇다면 1몰이 반응하면 얘도 1몰이 생성된 1대1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순수한 철이 나오고 그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탄소를 72g으로 만든 일산화탄소를 자 그러면 탄소가 72g이면 몇 몰인 거죠? 탄소가 12, 원자량 12로 나누면 6몰인 거죠. 즉 탄소 6몰을 가지고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내나 6몰인 거죠. 왜냐면 1대1이기 때문에 6몰 들어갔으면 6몰의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두 사용하여 산화철 FE로 재련하려고 한다. 산화철은 Fe2O3도 있고 Fe3O4도 있어요. 그럼 둘 다 사용할 때 생성되는 순수한 철의 질량은 차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옆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옆에서 설명하면 우리가 산화철을 재련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순수한 철로 환원시키고 철을 재련한다는 거는 그리고 얘는 여기에 있는 산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죠. 그러면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개수는 여기에 살짝 요령을 익혀준다면 여기에 들어간 일산화탄소의 개수가 여기 나온 이산화탄소의 개수와 똑같아요. 앞에 숫자가. 근데 여기에 지금 순수한 철은 Fe2O3 산화철에서 여기 2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온 순수한 철도 요 앞에 2라는 숫자가 돼야 반응 전후로 철의 개수가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 3이 있고 여기는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CO2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개수를 맞춰보면 2와 3 개수 맞춰보면 여기에 3 여기에 3 들어가면 전체 산소의 개수는 6이 되고 나중에 CO2의 앞에 3 숫자가 있으면 5의 숫자가 6이 맞춰지죠. 그리고 탄소의 숫자가 3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6몰이 쓰이면 여기 나오는 여기에 내는 어떻게 몇 몰이 될까요? 3몰에 지금 일산화탄소가 반응하면 2몰의 철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6몰이 들어가면 얘는 4몰의 순수한 철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3대 2는
6대 x로 했을 때 x는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산화철은 Fe2O3만 있는 게 아니에요. Fe3O4라는 것도 산화철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3가양, 여기는 2가양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반응을 했을 때, 일산화탄소와 반응했을 때 순수한 철은 몇 몰이 나오냐면 여기에 3이 있으니까 여기 3으로 적어보면 되겠죠. 3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숫자는 여기 숫자 똑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여기 4, 여기에 4 적어보면 여기 아까 3이 있을 때 여기 3 적었죠. 여기 4가 있으면 여기 4 적어보면 8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4가 맞춰지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아까 그 일산화탄소가 6몰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순수한 철은 몇 몰이 될까라고 했을 때 얘는 계산을 해보면 4대 3은 6대 x라 해서 x는 2분의 9몰이 만들어져요. 6몰의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2분의 9몰의 순수한 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왔죠? 답이. 자, 얘가 6몰이 쓰였을 때, 일산화탄소가 6몰이 쓰였을 때에 생기는 순수한 철은 질량이 어찌 될까요? 1몰일 때의 질량이 아까 문제에 돌아가 보면 1몰일 때의 질량은 원자량 56이에요. 56g이 되겠죠. 철이 56g이에요. 그러면 4몰일 때는 4 곱하기 1몰일 때의 질량 56g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4몰이 아니니까 4.5몰일 때는 56g 하면 요 둘의 차이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Fe2O3로 했을 때 생기는 철의 질량과 Fe3O4로 했을 때 생기는 철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CO 는 6몰 똑같다는 얘기예요. 6몰이 되었을 때는 얘는 4몰, 얘는 2분의 9몰 나왔으니까 전체 요 질량 차이를 구해보면 결국에는 답은 28g이 됩니다. 숫자로 식을 적어보면 4 곱하기 56 빼기 4.5 곱하기 56 요 질량 차이가 되는 거죠. 28g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표는 탄화수소, 가에서 다. 항상 탄화수소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탄소와 수소로만 된 물질이에요. 그러면 각각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물 X와 Y죠. 우리가 탄화수소로 된 이게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물질을 완전 연소해서 생기는 물질은 두 종류밖에 없죠.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그러면 X와 Y는 이산화탄소와 물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MX는 전체 X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이고 MY는 전체 Y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이에요. 근데 가를 태웠더니 MX, X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이 1이라면 MY, Y라는 요 물질 중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이 1대1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물질은 일단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물에서는 산소의 개수가 하나고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 한 분자당 산소는 두 분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둘 다 어차피 산소로 된 원자량은 똑같기 때문에 개수비가 내나 질량비가 되겠죠. 근데 1대1이래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 가의 연소 결과 X와 Y가 이산화탄소 중에 물 중 하나니까 그런데 X와 Y의 몰수의 합은 3이래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H2O, 여기가 CO2로 적어보면 요 생성물 X가 H2O, 생성물 Y가 CO2라고 했을 때 질량비가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산소가 하나고 여기가 산소 2개니까 여기가 2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도 산소가 2개가 되고 여기가 산소가 2개가 되어서 그 X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도 Y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도 모두 다 1대1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X와 Y, 이게 H2O와 이산화탄소의 그 분자의 몰수의 합이 3이 될 수 있죠. 2와 1이니까 3. 그리고 나는 지금 해보니까 1대4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H2O와 CO2가 지금 질량비가 1대4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1이죠. 산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에는 한 문자등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요 앞에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1대4가 되는 거죠. CO2니까. 그래서 XY 몰수 합은 3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밑에 봅시다. H2O와 CO2가 지금 5대8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5가 돼야 되고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두 개의 분자의 합이 9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나다가 어떤 탄화수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물에 들어있는 이 수소의 개수와 이산화탄소에 있는 이 탄소의 개수가 결국 탄화수소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와 수소의 개수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탄화수소의 이 탄소의 개수는 하나죠. 그러면 C, 수소의 개수는 4개예요. CH4. 가는 CH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탄소가 2개죠. C2. 들어있는 수소의 수도 2개예요. C2H2라는 거죠. 다는 탄소의 개수가 4개, 수소의 개수가 10개예요. 그러면 뷰테인이라는 얘기죠. 뷰텐.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기억 풀어봅시다. X는 H2O이다. 네, X가 지금 H2O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험식은 C2H2니까 실험식은 CH가 맞죠. 자, 그렇다면 디귿을 잘 풀어봐야 되는데 디귿은 다음 옆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 혼합물 1몰은 완전 연소시켜서 생성물 5몰을 얻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적으면 되겠죠. 가가 지금 현재 CH4인데 얘를 연소 반응을 꾸며보면 CO2와 H2O가 만들어지고 수소의 개수가 4개니까 여기 2개. 그럼 산소의 개수가 4개가 되니까 여기 2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다는 C4H10이에요. 얘의 연소 반응식을 맞춰보면 CO2와 H2O가 생기고 여기 아까 해봤다시피 여기 기억납니까? 여기가 H2O가 5분자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4분자가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산소의 개수는 맞춰보면 지금 여기가 8, 여기가 5니까 13, 2분의 13이 되겠죠. 일단은 분모를 일단 놔둬봅시다. 자, 그럼 얘가 1몰일 때는 여기가 4몰, 여기가 5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에 돌아가면 가와 다의 혼합물이에요. 얘가 몇 몰, 둘이가 섞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합했을 때 1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물 5몰이 만들어졌다면 그때의 연소전 가의 몰수와 연소전 다의 몰수 비가 2가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얘가 1대2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성물들은 다 얘네들 합이 5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생성물의 몰수를 X몰로 둔다면 얘는 2몰이 돼야 되겠죠. B로. 그리고 얘도 X몰이 돼야 되겠죠. 1대2니까요. 그러면 얘를 CO2 얘의 몰수를 Y몰로 두겠습니다. 그럼 얘의 몰수를 Y몰로 둔다면 얘는 5몰이 돼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4분의 5몰이 돼야 되겠죠. 4분의 5몰. 4분의 5몰이 돼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몰이 돼야 되겠죠. 얘가 4몰이니까 1대4대 5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 전체를 X몰로 둔다면 얘는 4분의 5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얘는 4분의 1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구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아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가와 다의 혼합물 1몰이에요. 그러면 여기 얘의 혼합물과 얘의 혼합물이 얘와 얘의 혼합물이 1몰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얘의 X몰과 얘의 4분의 1몰이 4분의 1Y 미안해 4분의 1Y 여기도 Y 얘가 Y몰이랬으니까 얘는 4분의 1Y몰이 돼야 되겠죠. 얘는 4분의 5Y몰이 돼야 되죠. 그럼 X분의 4분의 1Y몰이 1몰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은 이 생성물 전체의 합이 5몰이래요. 그러면 X 플러스 얘는 2X 더하기 X 플러스 2X 더하기
y 더하기 4분의 5y가 5가 돼야 되는 5몰. 자, 결국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진짜. 잠깐만요. 네. 그래서 끊어서 가겠습니다.